많이 해보셔야 아는 거고, 왜 해외에서 그렇게 셀럽들이, 그리고 이미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심장협회, 미국 심장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섭취를 아예 다른 섭취까지 권장하고 있는 패밀리같이 한번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담하시는 분들 자동 중전화 들어오세요. 오늘 역대 최저 가격 찬스로 12월 중에 단 한 번의 생방송 2달에 만에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24시간은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을 뭐 10분 먼저 설치한다, 10분 늦게 설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리 꽃다발 등은 조만간 소목장 형식. 정말 너무 좋죠. 깨끗한 기름, 그건 당연하잖아. 이제 외면하는 거지. 이 장관은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현장 조사를 지켜본 한 유족은 이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새끼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회에 신의원 징계안까지 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월 초에는 청문회를 여는데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불이 나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일으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열차가 오가는 터널 안에 소방대원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과 무학지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처음 소방에 접수된 건 새벽 6시 20분쯤. 열차가 아닌 선로에서 불이 나 다치거나 불피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영향으로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부파발력 사이로 가는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선로에서 유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나왔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이 왔다고 화재 진압 중이라고 이렇게. 역 주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갑자기 몰리면서 출근길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10분마다 오던 차가 지금 20분 이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을 것 같아서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천입니다.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이 샌드위치 속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넣은 뒤 별에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마이크에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에 이 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덕 소비자 만행에 자영업자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보는 와이 안동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문한 샌드위치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뜯어내더니 샌드위치 사이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태연한 척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여성. 이내 자리로 돌아와 머리카락을 발견한 척하더니 샌드위치를 직원에게 들고 갑니다. 화를 내며 항의하던 여성은 결국 환불을 받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3개월밖에 안 돼 한창 손님 평판에 예민할 때라 전주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입소문 이런 것도 빠르고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동네여서 어디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이렇게는 남편이 정도 못 가겠다. 이거 제대로 신고해야겠다. 이 같은 소비자 앞에서 자영업자 대부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CCTV로 증거를 잡아내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른바 블랙컨슈머, 악덕 소비자 관련한 민원이 5년간 1,300여 건에 달합니다. 현재로 따지면 260건이 접수됐습니다. 리뷰 시스템이 활성화된 것도 한편으론 부담인데 국내 장사를 하는 영세업장의 경우 리뷰 하나에 생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새우튀김 갑질 사건에서도 거짓 리뷰에 속병을 앓던 자영업자가 매출별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블랙컨슈머가 행동을 해가지고 그 처벌을 받아서 계속 끝까지 간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이 개발되지 않도록 조금 처벌이 조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악덕 소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던 빌라왕이 가지고 있던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채권 총액만 100억 원이 넘지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국세 체납액이 많은 데다 낙찰도 쉽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사들여 업체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시 소유 주택법 건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과 독립민역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동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에 발이 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정원 기자. 지하철역에서 몰려나온 사람들이 아유, 새벽 출근길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국민문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하철 화재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발이 묶인 사람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으러 몰려나왔습니다. 화재는 새벽 6시 25분쯤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과 독립문역 사이 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3호선 국민과 무학교 사이 설로스토크 문제로 복구 중입니다. 현재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선로에서 발생한 화재라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승객들이 모두 자력 대피를 마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에도 구타완역에서 약수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추가로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은 오전 8시 11분쯤에서야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자 발생의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수가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로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줄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가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으로 계량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 취약 시설은 60%를 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결정합니다. 현재 충족한 지표는 하나뿐. 환자, 중환자 모두 늘고 있고 접종률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68.7%로 기준 50%를 넘어 안정적 의료 역량 지표만 충족했습니다. 그래도 증가세가 완만한 것을 고려하면 1월 중에는 유행 정점이 오고 이르면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그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30명에게 모두 266억 원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은 병색 등으로 보유한 주택의 임의 경매가 예상되대도 근데 이제 국부야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니 아웃클래스 그랜저. 차는 모르지만 차는 사고 싶어. 차가 어려운 당신. 잘 봐. 진짜 단순해. KB가 진단하면 진짜 좋은 차니까. KB립, KB 진단 중고차. 네, 이맘때쯤 되면 정치권의 냉기도 좀 높기 마련인데 올해는 반대로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수저도 닦고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을 어떤 개념인지 잘 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를 막 요리 필요. 는 총석장을 만납니다. 아마 2학년 때인가봐 청석정을 소풍을 가는데 글쎄 그 어린아이들을 들고 걸어서 기차도 안 타고 얼마나 다리가 아팠는지 그렇다고 아프다고도 할 수 없고 정수정에 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10m 높이의 돌기둥. 돌이 한 10m 가까이 그렇게 여기서 그릇이 서 있어. 이렇게 뜯어오는 거지. 그리고 힘은 파도에도 그게 안 무너졌어. 힘찬 파도를 견디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경이롭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청석정은 순생대 4세기 말에 화산 분출의 작용에 의하여 생겨난 바닷가 명승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정방형의 돌들이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빗바람에 씻기우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절경을 펼쳐나왔습니다. 절경을 보기 위한 북한 사람들의 발길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강원도에서 금강산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총석정. 기억 속 모습 그대로인 총석정을 지나 할아버지가 꼭 한번 가고 싶은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고향이 계속 살았다면 소풍으로 한 번쯤 다녀왔을 그곳. 높이가 무려 75m로 폭포 소리가 온 고란을 울립니다.
소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점심 도시락. 울림 폭포 소리를 배경삼아 먹으니 더 꿀맛이겠네요. 강원도 천리군 천리기술농업지원비에서 왔습니다. 서구 1학년 일반 김성림입니다. 저는 방학을 이용하여 동물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부에 보이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위에다가 퀼팅 라인으로 한 번 더 쪼개드리니까 확실히 좀 날렵해 보이고 다리가 투박해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굉장히 날렵하게 나와 있고 옆으로 넘어가는 밑 그리고 화이트 준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뭔가 감사한 것도 있고. 맞지 진짜 얼마나 맛있으냐. 나 이거 홈쇼핑에서 뭐 그 원래 동치는 찢는 맛이야. 요리할 맛 나겠어. 왜? 모바일 앱 뚝 떨어졌고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빨리 따뜻한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나가 있습니다. 쿠션 임동호 할아버지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코스가 그러면? 아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고 그저 안 힘들었어요. 그 만물상 돌아 올라가는 코스가 이 각도가 너무 급해. 직각에 직각. 그래서 가이드가 나보고 못 가게 하더라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오는데 못 가게 하냐고 해가지고 신발을 벗었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철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얼으니까는 양말이 붙어버렸어. 신발 먹고 올라가. 아 신발 벗고 올라갔어. 미끄러우니까. 그렇게라도 밟고 싶었던 땅. 장전항에 내려 북한 땅에 발을 내디뎠던 순간. 직접 닿았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네요. 몸에 남아있는 원두만큼이 긁어내야죠. 감사의 표현 연말 특집 구성으로 레드팩 타이밍.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사를 했으면 내가 세입자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계약할 때 멀쩡했어요. 깨끗했어요. 아주 서울나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있어요 새로. 이건 생각 말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전투가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사행했을 때 달라가지고 가방도 들고 인데 이게 원래 우리 예전 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5,000개 설치라는 주파수 제할당 조건이 붙은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5,000 장치를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초고속 구현 없는 반쪽 5G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결국 소비자 우롱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배 빠르다고 했던 광고가 결국 허위 과장 광고였다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고, 통신사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에 고가 요금제를 이용했던 그런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고. 정부는 반납된 주파수 일부 구간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장의 매기 효과를 기대하는 셈인데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위기 속 누가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수입 물품에 대한 고액의 관세, 내국세 등을 상습 체납한 24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2억 원 넘는 관세청 소관의 세금을 내지 않은 뒤 1년이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 원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 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고,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무역업체 A사가 체납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 1,000만 원 상당의 라면이 기부됐습니다. 라면을 기부한 주인공은 자신을 알리면 회수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익명을 유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고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 도로 트럭에 가득 실린 라면 상자를 사람들이 부지런히 나눕니다. 처음 이제 문이 열리기랑 이런 걸 너무 이렇게나 많이 정말 싶었었고 다른 친구들도 보시고 뛰어나오셔가지고 짐을 날랐는데 정말 내려도 끝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작 라면을 기부한 주인공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총 550박스가 들어왔는데요. 개수로 치면 16,500개. 1,0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해놓고도 정작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모라삼동엔 9,8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주민 90% 정도가 생계비나 주거비 등 공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는지 기부자는 모라삼동을 선택해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농담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하면 라면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익명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이 돼서 좀 주위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구원을 생각하셨는데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드러나시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좋은 뜻만 그분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익명을 요구하셨고요. 모라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다가오는 설 전후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라면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엔 익명의 남성이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입구해 4천만 원이 넘는 돈과 쪽지를 놓았습니다. 경남 기부천사로 불리는 이 남성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총 5억 4,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규입니다. 한강공원 눈썰 매장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뚝섬 잠원 한강공원 눈썰 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내년 2월 12일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눈썰 매장 안에는 영화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사 없는 썰매장이나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놀이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거리에는 전처럼 캐럴 듣기가 어렵죠. 201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이번 성탄절엔 유명 가수들이 캐럴을 불러 나누는가 하면 AI가 창작한 캐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카페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규모가 50제곱미터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임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매장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생활보험 기준 등 여러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캐럴을 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시즌엔 공짜 캐럴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유명 뮤지션들을 앞세워 캐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실력파 보컬 선우정아, 청아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악동 뮤지션 이수현 등 8팀의 뮤지션이 기존 캐럴을 각자의 개성대로 리메이크했는데 성탄절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AI가 제작한 크리스마스 캐럴도 눈길을 끕니다.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은 AI가 제작한 크리스마스 캐럴 20곡을 공개했습니다. 저작권료 부담 없이 경기도관대 상권에 무상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향이 2년 전 국민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녹음해 공개한 캐럴 8곡은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어려워져도 각 분야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나누려는 노력은 연말을 따뜻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류규정입니다. 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은 올해 올림픽 금메달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최근 학업에 열중하며 월드컵 때문에도 불참했던 최민정은 토끼의 해인 내년에는 운동에 더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기자가 최민정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